정신과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노인들도 오시고 그래요. 노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체로 살아왔던 후배들, 어릴 때나 젊을 때나 살았던 사람들. 노후가 비참한 거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건강이 담보되지 않고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후회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일생을 통해서 제일 듣기 힘든 질문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얘기죠.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전부 집에서 상해라는 걸 모르는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죽은 분을 꽃가마에 모시고 선산에 모셨어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한 인력거라고 해서 사람이 끄는 그걸 타고 모시고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가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산에 가서 지금 산소를 만드는데 땅에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숨이 답답해서 어떻게 누워 계실까? 초등학교 4학년이나 되는 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떨어진 데 보면 화장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을 태우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장을 한다? 뜨거운 물에 데워도 뜨거워서 아파 이러는데 사람을 막 불에 태우면 이거 뜨거워서 어떻게 견딜까? 그런 어린스러운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지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도 그때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무섭게 튀어나와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불편해요. 불편해서 죽음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듣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책을 하나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어요. 제목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그 제목을 지으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다. 책이 나왔는데 내가 딱 받아보니까 제목이 달라졌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쓰고 싶긴 했는데 죽는다는 그 단어를 쓰기가 싫었어요. 실제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죽음에 자꾸 가까워지는 연령에 도달하니까 죽음이라는 얘기가 더 두렵고 그래요. 근데 노인들은 흔히 그러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래 오래 살아가지고 못하냐. 그 거짓말이에요. 살아보니까 그게 죽기 싫다는 뜻이 아니고 내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형태로 살아가는 마지막이니까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겠어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모르는 형태의 내 존재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노인들이 고통이 있어서 그걸 빨리 면하고 싶다. 그런 뜻인 거지. 죽음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후회하는 게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가 왜 없겠어요. 일생을 살아보면 조그마한 일도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도 있는데 한마디로 축소해서 하라고 한다면 일생은 후회투성이. 아무리 자기가 성공해도 그 뒤에는 숨은 후회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후회라는 주제를 가지고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각색의 후회를 갖고 계실 거예요. 간추려서 후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은 일생 살면서 뭘 가지고 후회를 할까? 그 많은 것 중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나누고 싶다. 나누지 못하고 사는 게 후회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 나누는 게 개인 인상인지 모르지만 칭찬이 인색하고 단점은 잘 보고 그래요. 내 경험상인데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생활의 경험도 물론 있겠지만은 내가 직업적으로 오래 본 경험은 정신과 환자를 본 경험이에요. 정신과 환자 중에 대부분 인색해요. 인색한 거는 내가 내대로 해석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색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하는 이런 측은지심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사랑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적어요. 한 환자는 이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방을 하는 분인데 옛날에 소매를 하는 약방에다가 도매상에서도 갖다 줘요. 당장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 후에 와서 그동안 팔린 돈을 받아가고
그런 시스템이었을 때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친구는 돈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주기가 너무 아까워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월말이 돼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려고 하면 손이 막 떨린다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사실은 억울할 거 없잖아요. 외상으로 가져와가지고 팔고 돈을 남기고 남은 돈을 주면 되는 건데 이 친구한테 나누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나누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딴에는 국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치료받으러 올 때는 반드시 뭐든지 괜찮으니까 선물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랬어. 그걸 연습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 뭘 가져오는가 궁금하게 바카스 한 병 갖고 왔어. 근데 그때 바카스는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은 판촉용으로 손님들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게 또 있어요. 진짜 손이 불불불 그런데요. 나눴다는 게 이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나누는 습관, 그걸 좀 들여보면 어떨까. 당장 그게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처은지심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눈다는 건 물질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것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만나면 반갑게 웃어주는 거, 고통스러우면 내가 자리를 좀 비켜주는 거, 그런 것도 얼마든지 나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까 한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늦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실천하는 그 사람도 행복한 일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젊은 사람도 오지만 노인들도 오시고 그래요. 노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체로 이제 살아왔던 후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병력을 이렇게 따져보면 어릴 때나 젊을 때나 계획성 없이 마구 살았던 사람들. 마구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좋은 건지 저렇게 해서 나쁜 건지 이런 구분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산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후가 어떻다는 것은 예견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게을러가지고 말이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의존해서만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던 사람은 다 돌아가시고 없으면 그럼 난 어디 가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계획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막연하기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그런 후회가 적어요. 또 덜 비참해요. 돈이 없는 노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비참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나 사회의 가치나 사회의 체계나 이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기 능력이 있으면 능력대로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어요. 또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되고 차별이 아니라 능력의 차이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 뭐 5분만 걸릴 것도 걸어가면 1시간 걸린다든지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젊을 때는 불편한 게 좀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내요. 나이 들면은 생리적으로 힘이 줄어들어요. 쇠약해져요. 1시간을 걸을 수가 없어요. 비참하지 않겠어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권하건대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노후의 자금을 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옛날 사람은 내가 이걸 모아가지고 자식을 주고 손자를 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당신 앞은 당신이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돈도 벌고 재밌게 살자 죽을 때까지 100번 맞는 얘기지만은 틀린 얘기예요. 왜 틀렸느냐? 제일 기본적으로 건강이 담보되지 않고는 행복하지 못해요. 또 이룰 수도 없어요. 건강이 담보되지 않고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노력형이에요. 지구력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천재라고 일컬을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일생을 두 분을 다 관찰하는데 그 머리가 좋은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건강이 안 되니까 돌아가시니까 아무리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둔하게 보이고 엉덩이가 무거웠던 그 친구는 지금도 책상에 앉아서 책도 쓰고 그래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그 건강을 바탕으로 돈도 벌고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던 그런 타입이잖아요.
제가 지금 건강을 얘기하지 않았던 거는 건강은 담보가 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건강이 담보되지 않고 지금 요양원에서 침대에 누워 계신 분한테 이 말을 100번 해봐야 헛된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돈보다도 중요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그 많은 것 중에 나보고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건강을 선택하겠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좋다는데 눈을 기울이시지 마시고 해로운 일을 하지 마세요. 100가지를 자시고 해로운 일을 한 가지 하면은 그건 건강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사견이지만은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을 먹겠느냐, 몸에 해롭다는 일을 안 하겠느냐 선택하려면 몸에 해로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일 수도 있겠고 건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후회를 자기가 감지 못하고 있지만은 후회될 일이 또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일생은 후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후회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살아가면서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이런 거는 하고 어떻게 선택한가 하는 건 자기 성질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성격이라는 것은 그 앞단계는 습관이에요. 습관은 또 뭐냐? 나한테 주어진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또 차근차근 쌓아두면 그게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하되 그것도 즐거움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후회는 내가 욕심이 있어서 후회가 생기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탐욕적인 것만 버려도 후회할 일은 반은 줄지 싶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후회에 깔리시지 마시고 후회를 하면서 긍정적인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재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